혹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는 늘 비슷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막상 돌아보면 꼭 필요한 일은 몇 가지밖에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노력했는데도 소득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숨은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 중 하나가 바로 파레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간단히 말해 전체 결과의 대부분이 일부 원인에서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식사 중에서 유독 입맛에 남는 음식은 몇 가지뿐이고 옷장 속 옷 중에서도 자주 입는 옷은 늘 비슷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인 중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삶의 중요한 결과는 언제나 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에너지를 흩어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든 일을 같은 힘으로 하려다 지치고 실망합니다. 건강관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운동과 식이요법 중에서 실제로 몸에 변화를 주는 핵심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것저것 따라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파레토 법칙을 이해하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레토 법칙을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하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돈 관리, 건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하루 시간 사용까지 실제 생활에 꼭 맞는 이야기만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괜히 힘만 쓰던 습관에서 벗어나 같은 노력으로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의 시작 이탈리아의 한 경제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나라의 땅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일부 고객에게서 나오고 고장의 대부분은 몇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며 학습 성과도 핵심 내용에서 결정됩니다. 이처럼 파레토 법칙은 특별한 사람이 쓰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늘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법칙을 모르고 살아갈 때 생깁니다. 모든 일을 다 챙기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잠 습관이나 식사 시간 같은 기본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건강식품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은 늘고 몸은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피로가 쌓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마음 대신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몇 가지만 제대로 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파레토 법칙을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쉬워지고 결정에 대한 후회도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이나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관점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파레토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실제로 만족감을 주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짧고 선명합니다. 반대로 피곤함만 남는 일들은 많고 흐릿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중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늘 바쁜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보면 꼭 필요한 지출보다 습관적으로 새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지출 중에서 재정 상태를 좌우하는 항목은 일부입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끼려 해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파레토 법칙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만 실제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는 관계는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는 지치고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법칙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중요한 영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레토 법칙은 그저 아는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단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을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실함은 많이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느낀 행동은 몇 가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바로 나에게 중요한 20%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하고 나서 후회가 남거나 피로만 쌓인 일들은 과감히 줄여야 할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래 해왔다는 이유로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챙겨보는 뉴스나 습관적인 모임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큰 변화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일에 쓸 시간이 사라집니다. 건강관리에서 이 단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몇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다른 운동을 시도하다가 결국 몸이 더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관절 통증이 줄고 일상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핵심을 찾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약속, 과도한 정보, 습관적인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눈에 띄지 않게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정보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이나 재테크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모든 정보가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택한 핵심과 맞지 않는 정보는 과감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방해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내 몸과 마음은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주변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한번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핵심 행동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기본 습관만 잘 지켜도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활 패턴을 모두 바꾸면 며칠은 의욕이 생기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이미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던 한 분은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그는 여러 취미를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유독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다른 활동은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체력뿐 아니라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레토 법칙을 제대로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핵심을 찾고 방해를 줄이며 반복하는 구조를 만들면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안정됩니다. 복잡함이 줄어들면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가 돈과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돈 관리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제로 재정 상태를 좌우하는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려고 애쓰는 대신 핵심만 잡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먼저 지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큰 부담을 주는 지출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은 채 소소한 지출만 줄이려 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는 것보다 식사 패턴을 조절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돈 관리에서 흔한 실수는 지나치게 절약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낭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삶의 질을 심하게 낮추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반대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의 관점에서는 만족감을 주는 지출은 유지하고 의미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소수이며 이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관계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깊이는 잃어버립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오가는 몇 번의 대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관계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파레토 법칙을 이해하면 누구에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시간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가득 채워야만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은 오히려 피로를 키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루 중 일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회복과 휴식에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만성 피로와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한 일 중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핵심 행동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렇게 발견한 행동을 다음 날에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자료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학습 효율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학습 활동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중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전체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파레토 법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성과는 늘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좌절감은 삶의 활력을 크게 낮춥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파레토 법칙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핵심에 집중하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핵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남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지고 실천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완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핵심 행동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하루 이틀 흐트러졌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장기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천을 돕는 방법으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기가 아니라 오늘의 핵심 행동을 했는지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흐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레토 법칙의 진짜 가치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작은 변화도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건강과 관계와 재정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안정될 것입니다.